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글로벌에서의 K바이오 시대가 주도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이끌 거다. 또는 최소한은 K바이오가 글로벌에서 두각을 성장으로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철강,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K-드라마, K-팝 모든 영역들에서 작은 반도 땅에서 이룩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코리아가 글로벌에서의 두각은 아직은 미미한 듯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권에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최근 기업 공개 IPO 흥행을 기록하며 증시에 입성한 대여들이 1,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수십 주의 공모 청약 자금을 모은 이유를 실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과거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피는 200 지수에 이러한 종목들이 편입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K바이오 시대 그리고 달라진 증시의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과거의 코스피 200 종목들은 은행주, 자산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면서도 그러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앞으로 글로벌에서의 빅파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세계에서도 이제는 증시면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이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5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한 기업들 중 신규 상장일 기준 1년 미만의 기업들이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1, 4분기의 실적을 기록했다. SK바이오팜도 지난해 7월 3일 정도에 상장을 했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월 18일 상장했고 SKIT도 5월 10몇 날 5월 11일인가요? 그때 상장을 시작을 했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이 5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422% 급증했으며 순이익 또한 419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이 코스피 200의 지수계에 편입되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된다는 점은 또 간과하지 않아야겠죠. 사상 최대 증거금을 기록하며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SKIT, 테크놀로지 역시 1,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392억 원, 영업이익은 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 그리고 영업이익은 20%가 늘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이 75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순이익은 1290억 원대를 기록했다. SK바이오팜의 매출액은 1400억 원으로 신규 상장사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464%로 가장 높았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퍼센테이지의 증가율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이선스나 이런 부분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외에도 제놀루션의 1, 4분기 영업이익률은 꿈의 영업이익률이죠. 63%, SK바이오팜 54%, SK바이오사이언스 47.7%. 그러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의 코로나 백신 영업이익률이 50%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 1,000억 원에 해당하는 독감 백신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업들은 상당하게 앞으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이렇게 영업이익률 이렇게 높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스테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CN투스 성진, 쿠콘, HPU 역시 양호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 최종경 흥국증권연구원은 SK바이오팜, 넥스틴, 미코바이오메드, SK바이오사이언스, 모비릭스 등 전년 동기 대비 분기 흑자 전환한 기업들의 향후 주가 흐름도 눈여겨봐야겠다. 올해 또 다른 장외 대어로 꼽히는 SD바이오센서가 지난 11일 상장심사 승인을 받고 내달 10일에서 11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등 IPO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크랩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도 이미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SK바이오팜은 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현재의 주가 위치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SK바이오팜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는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서 캔들일도 21선과 61선 캔들 위에가 있죠. 최근에 미세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105,000원대의 저점 구간에서 11만원으로 저는 주가의 바닥권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분기부터는 유럽에서의 시판이 또 세로바메이트가 판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는 11만원 정도 이하에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인 물량은 이미 확보했다는 분들에 한해서 단기 물량은 이렇게 11만원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서 그리고 5%, 10% 이상이 되게 되면 차익을 내고 나머지 장기 물량은 홀딩으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바이오팜은 아직도 7월 3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조금 넘게 되면 상장 후 1년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론 지금도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거래량은 18만 주, 20만 주 안쪽에 이렇게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포지션의 주주분들의 양질의 주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 다만 아직도 블록딜 물량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3월 18일 상장이 됐죠. 그렇게 되면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1개월 확약 부분 4월 18일 날에 300만 주가 이렇게 시장에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약이 풀리게 되겠죠. 이 부분도 완전히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3개월 확약이라고 한다면 6월 18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330만 주가 나올 것이고요. 6개월 확약 부분 400만 주는 9월 18일 남아 있습니다. 6개월이 이제 상장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68% 정도에 해당하나요? SK케미칼에서 쥐고 있는 68, 9%의 보유 지분이 또 블록딜로 얼마만큼 나오게 될지, 그로 인해서 SK바이오팜처럼 이렇게 가격 조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물론 실적이 어닝하게 좋게 나오지만 저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그리고 확약 물량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 상황을 잘 체크해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9월 18일이 6개월 상장 후 6개월이 되지만 그 전에 크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가나 확약 부분의 물량은 소량 어느 정도 전량 나오지 않고 소량만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저가마다 어느 정도의 기본 물량 정도만 온 물량, 내가 목표한 수량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의 3분의 1 정도는 저점마다 매수의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확약 물량이라도 시장에 출회되지 않을 수도가 있죠. 그 물량은 최소한 주가가 20만원 이상에서 또는 30만원 근처에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예측 불가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6월 18일 상장을 앞두고 이와 같은 21선 정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최근의 수급 상황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외국인은 되레 지속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시장 출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거와 같은 반대의 수급은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은 주구장창 팔아 제끼고요. 블록될 물량이죠. 그리고 연기금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은 좀 두 종목이 좀 믹스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는 조금 더 SK바이오팜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년까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2024년 이후는 어찌 될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12조 원에 해당이 되고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8조 6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목해야 할 것이 9월 18일이 6개월 정도의 확약 물량과 대주주 물량이 블록딜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SK바이오팜은 여전히 블록될 물량이 현재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는 36,000주, 42,000주, 때로는 2만주 미만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최근 SK바이오팜은 11만원 정도라고 한다라면 요 위치가 되는데요. 11만원 정도 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담아놓고 단기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SK바이오사이언스 부분은 아직은 확약 물량이 이렇게 있어서 공격적으로 좀 사기도 그렇고 최근의 모습을 나오게 되면 14만 5천원 정도 이하가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탐마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가 현재는 아직은 16만원 정도대에서는 익절 저점 15만 5천원이라든지 이 부분 또는 14만원대 14만 5천원이라든지 이 부분에서의 박스권이 현재 진행이 될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장기 물량은 어느 정도 쥐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도 확약 물량이라든지 대주주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도 같고 또 어쩌면은 많은 물량이 있고 수익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출회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건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주주분들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장 낮게 저점에 매수하셔서 단기적인 차익 또는 중장기적인 물량은 보류를 해놓고 단기적인 물량만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